참말이야. 방송 하나? 얘들아 안녕. 나 돌아온 꼰대아재야. 오늘 이 꼰대아재가 참 경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 자, 스토킹 당하다가 참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도 무참하게 숨진 젊은 여성, 또 층간소음으로 온 가족이 지금 아주 깊은 지금 상처를 입게 된 인천 빌라 사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경찰을 좀 논하려고 해. 자, 문가리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검찰 조직의 힘을 빼고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넘겨주고 이러면서 1차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게 되었어. 그래서 경찰 조직을 세 갈래로 개편을 했어. 그래서 이 국가경찰이라고 해가지고 정보, 보안, 외사, 경비 등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경찰, 또 더 나아가서 수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수사본부, 여기에서는 국정원에서 이제 간첩 잡는 기능을 떼가 와가지고 안보수사국까지 새로 만들었어. 통상적으로 왜 플래카드 사면 뭐 배차 타고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지구대, 뭐 교통, 뭐 이런 걸 하는 자치경찰. 그래서 경찰 조직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눠버렸어. 그래서 검찰의 힘을 떼서 경찰에 주고 수사 기능을, 또 경찰 조직을 세 갈래 분산시켜서 검찰과 경찰을 전부 한마디로 제대로 된 수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문가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야. 자, 여기에 경찰이 전부 몇 명인 줄 아니? 12만 명이야. 많지. 그런데 경찰 중에서 지금 한 3%도 안 되는 한 3천여 명의 경찰대학교 출신들이 지금 고위직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일부 간부 후보 출신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경찰대학 출신이야. 자, 이게 지금 경찰에 엄청난 화근을 낳아서 최근에 벌어진 여러 사건의 발단이 된 거야. 자, 우리가 옛날에 말이야, 경찰을 보면 뭐 한국 영화 투캅스에 보이는 적당히 타락하고 뒷돈도 받고 또 그러면서 뭐 잡을 때는 또 세게 때려잡고 뭐 그게 보통 우리가 아는 경찰들의 모습이었잖아.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공무원들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이 공시가 되면서 경찰 시험도 공시 수준으로 올라가 가지고 경찰도 이제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집단이 되었어. 그리고 경찰청 상층부는 아예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이제 출세해서 저들끼리 선후배 관계를 맺어가지고 정권에 베팅하는 경찰대학 출신 고위 간부들로 가득 찼어. 근데 우리가 미국에 말이야, 더티 해리 같은 경찰 영화라든지 각종 미국의 느와르 영화, 형사 영화를 보면 미국에 말이야, 경찰이 처음부터 뭐 고급 경찰 간부가 되는 거 없어. 그래서 경찰을 하면서 시험을 쳐서 이제 형사가 되고, 또 경찰을 하면서 시험을 쳐서 또 뭐 이 경찰 간부를 지망하고, 또 경찰을 하면서 시험을 쳐서 FBI가 되고 그래. 그래서 누구나 다 경찰로 들어가서 거기서 커가지. 그러지 않고 한국처럼 경찰대학을 마치고 군대도 안 가고 나오면 곧바로 경위 달고 간부로서 시작해서 남보다 훨씬 빨리 승진해서 이제 뭐 40대 후반 나이쯤 되면 서장 등을 다 거치면서 그야말로 경찰을 다 장악하는 한 대학 출신이, 이거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 처음에는 경찰 간부를 엘리트화 한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현재 보면 그들이 기득권화 되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면서 경찰 조직을 망쳐버린 원인이 되었다는 거야. 즉 밑에 있는 한 3천여 명을 뺀 11만 한 7천여 명의 경찰은 그야말로 의무만 있고 그들에게는 이 보상이나 승진의 기회조차도 다 막혀 있다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위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경찰 대학들이 고위직을 다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날 경찰 조직을 무사 안일, 그냥 월급 받고 시간만 때우는 조직처럼 만들면서 이 서울의 이 스토킹 사건,
살해 사건, 그리고 인천의 빌라 치명 사건을 일으켰어. 자, 이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11개월 동안 흉기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한 여성을 괴롭혔어. 남자가. 그래서 얘가 하다 못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피신해서 직장도 옮겼어. 부산에서 경찰에 1번 신고했고 서울에서 5번 신고했어. 그런데 이 여성 친구가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신변 보호까지 요청해서 신변 보호 대상자가 됐어.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어. 옛날에 장자연 사건 때 캐나다로 날라내 있지? 걔가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해줬다 그러잖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그래 마찬가지로 이 여성이 이제 이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는데 서울에서 5번 신고를 했는데 첫 신고가 접수된 6월 26일 날 경찰이 이 친구를 잡아다가 이제 구두 경고를 하고 돌려보냈어. 자, 그리고 이 A라는 여성은 신변 보호를 공식적으로 받게 된 게 지난 11월 7일이야.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입건을 자꾸 주저해서 피의자가 이미 동행을 거부했다. 좀 갑시다 하니까 안 가겠다. 그리고 현행법상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피해자 보호에 주력했다. 그래서 이 상대 남 B에 대해서 조사 일정을 신변 보호 이후 2주가 지난 20일로 미뤄난 거야. 근데 얘가 20일 날 경찰에 출두해야 되는데 19일 날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 여성의 집 옆에 모텔에 자면서 범행을 계획한 거야.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이튿날 지금 점심시간에 이 상대남이 회사 근처에 나타나서 신고를 했어. 그런데 경찰이 또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수사관이 증거를 달라 한다 하면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9일 날 오후 3시에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 금지 통보를 받아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B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피해자 진술이 우선이라 가해자 조사를 미뤘다. 이렇게 또 경찰이 변명을 하고 있어. 보통 이런 일로 경찰 찾아가봐 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법원에 접근 금지가 내려진 이후에도 전화도 못하도록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까지 내려졌는데 그런데 11일에도 B가 전화를 와서 결국 경찰한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주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 전화에 수신 차단 조치를 해놓은 거야. 그런데 사건 당일 19일에도 지금 이제 남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달라붙어서 집 앞에까지 와서 이죽고 내죽자식으로 놓으니까 11시 29분, 11시 33분에 2번이나 긴급 호출을 눌렀지만은 경찰은 처음에는 엉뚱한 데 간 거야. 잘못 떴다. 이 스마트워치에는 이 위치가 나오는데 그 위치가 엉뚱한 데 나와가지고 400m 떨어진 데 갔다가 그때 제대로 갔으면 안 죽었지. 그런데 또 2번째 눌리니까 이제 그때 출동을 했는데 12분이나 지나서 출동했고 이미 주민들이 여성이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다고 2번이나 전화가 온 거야. 자, 그래서 가니까 이제 숨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경찰이 처음부터 주거지를 알았을 건데 어떻게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거지에 대해서 곧바로 가지 못하고 스마트워치 됐던 데 갔다가 출동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버리는 거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 자, 그래서 지금 한 애꿎은 여성이 죽었어. 자,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인천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6-3달 전에 한 이상한 남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층간소음을 핑계로 4층에 사는데 3층에 사는 가족한테 굉장히 괴롭혔어. 욕하고 막 난리를 쳤어. 그래서 이 사건 발생하기 전에 이미 4번이나 지금 신고가 됐고, 자, 그래서 오죽하면 주민들이 또 이렇게 안타깝게 여겨서 주민들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가 가난해서 LH 임대 빌라래. LH가 빌라 같은 걸 통째로 사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임대해주는. 그래서
이 3층에 사는 사람들이 딴 데로 옮기기로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어. 그 와중에 또 4층에 있는 애가 그 집에 엄마, 아빠, 딸 서 있어 사는데 딸 혼자 있을 때 집에 와서 막 문을 차고 택배를 갖다 걷어차고 욕을 해서 딸이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다가 또 돌아갔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뭐 이래서 그냥 또 갔다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와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남자 경찰 경위 한 명가 지금 아직 1년이 안 된 15 여자 경찰 한 명이 2명이 간 거야. 이 15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견습을 하는 걸 의미해. 경찰은 맞아. 그렇지만은 본격적인 경찰이 아니라 경찰을 수련하는 기간에 있는 사람을 15라 그러지. 그렇게 둘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떼어놓고 4층으로 올려보내고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집 문 앞에서 여자 경찰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서희 이야기를 하고 또 남자 경찰은 위에서 듣는다고 1층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내려가서 저 사람을 고소할 거냐를 논의 중이었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왜? 저렇게 난폭하고 이미 4번이나 그랬고 당일날 처음 신고도 했고 2번째로 출동했으면 경찰의 매뉴얼에 같은 건으로 2번째 출동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럼 여성의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대화를 나누든지 해야지. 문 밖에 서서 여자 경찰과 엄마, 딸이 이야기하고 그 남자 경찰은 희한하게 위에 사람이 듣는다고 경찰이 세상에 범인이 듣는다고 1층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내려가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이에 내려온 거야. 여자 경찰이 있는데. 근데 보통 출동하면 3단봉하고 테이저건을 가지고 가. 그 여자 경찰도 가지고 있었어. 무전기는 기본이고.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엄마를 향해서 목에 찔렀어. 뒤에까지 나왔대. 피가 1m를 쏟아올랐대. 그러니까 딸이 말리고 이러는 사이에 여자 경찰은 엄마! 하고 비명을 지르고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야. 도망간 거지. 나중에 뭐 1층에 불러오려고 했다는데 무전기는 폼으로 쓰나? 그러면 3단봉을 가지고 치도라든지 테이저건을 쏘든지 했어야지. 그러는 사이에 이제 엄마는 쓰러지고 또 칼을 뽑아가지고 이 딸의 얼굴을 찔른 거야. 살이 뒤에 튀어나올 정도로 얼굴을 심하게 찔른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비명을 들었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1층에 있는 아버지가 그래서 쫓아서 올라갔대. 빌라인데 아마 LH 빌라니까 아파트처럼 출입하는데 번호를 누르게 돼 있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긴급 사항이 발생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뛰어 올라가면 경찰도 뛰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는 뛰어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문이 닫혔대. 장난치나? 보통 한 8명 되는 가족이 들어갈 동안 문이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위협을 느끼고 위에서 여자 경찰이 뛰어내려오지 소리 나지 하니까 안 간 거야. 그래서 문이 닫혀서 자기는 못 들어갔다. 이거 주민이 열어줘서 올라갔댔는데 그때는 사건이 일단 낙됐을 거야. 아버지가 올라가니까 범인이 딸을 찌르고 있고 딸이 칼날을 손을 잡고 버티고 있다는 거야.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보이는 게 있겠어? 그래서 칼을 이렇게 손을 잡고 하다가 칼을 뺏어서 칼등으로 머리를 때렸대, 범인을. 그러니까 범인이 기절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올라왔다는 거야. 둘이가. 더 웃기는 거는 여기서 가관이야. 이 역사에 남을 희한한 장면이야. 떨어진 범인한테 테이저건을 쐈대. 실신한 범인한테. 이거는 뭐겠어? 둘이가 뭘 잘못했는지 큰일 났다. 경찰 생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쓰러진 범인한테 뒤늦게 테이저건을 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닫혀 있는 가족들을 놔놓고 범인 체포하면 또 어쩌고 하면서 데리고 갔다는 거야. 수갑자 쓰러진. 그래서 가족들은 그냥 한 명은 거의 사경을 헤매고 결국 어머니는 회복되기가 불가능하고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내사 상태에 빠졌고 그래서 정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딸은 얼굴에 살이 튀어나올 정도였으니까 얼굴에 치명상을 찢어졌고 아버지도 손에 온 가족이 그냥 삶이 무너져 버린 거야. 자, 그런데 말이야. 경찰은 이제 피해자 가족을 돌본다면서 케어팀 2명을 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가관이야.
자, 경찰 문제를 삼지 마라. 잘못하면 그게 범인의 칼인지 너가 가족의 칼인지 아버지가 집에 칼 가지고 그랬다면 범인이 풀려나고 너네 아버지가 구속될 수 있다. 뭐 경찰이 다치니까 문제 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해유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 사람의 가족들이 보다 못해 청와대 청원을 넣었어. 그러니까 이 케어팀이 아니라 해유팀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인천경찰청장이 사과하고 뭐 해당 경찰서장이 뭐 직위 해제되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났지만 이거는 나는 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그리고 해당 경찰서장 다 파면돼야 된다고 봐. 그리고 해당 경찰 2명도 파면돼야 된다고 봐. 그리고 회유하는 데서 나서서 이 불쌍한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막 공작을 벌였던 이 관계자들도 다 파면돼야 된다고 봐. 그리고 파면을 넘어서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공작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 자, 이 꼰대아재는 평소에 참 요 근래에 이 황 대표가 참 이 플래카드서하고 또 이 독재 정권에 맞서서 대선 국면에서 고생을 하면서 경찰 탄압을 받기 전에 말이야. 황 대표가 경찰의 공권력을 보장해 줘야 된다.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도 경찰이 발로 쓰러뜨려서 뒤에 플라스틱 줄로 손을 묶기도 하는데 집회와 시위를 위반했다고. 그리고 경찰을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실탄을 발사하기도 하는데 한국에는 경찰에 너무 그런 권한이 없어서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총으로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3번을 경고해야 되고 처음엔 공포탄이고 나중에 실탄인데 아니 3번 경고한 동안에 칼 다 찔러서 죽이지 않겠어? 그리고 처음에 또 쏘면 그건 공포탄이야. 2번에 쏴야 그게 실탄이야. 근데 얘들은 또 총도 안 가져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이 총기를 휴대해 뭐 신고받고 위협받고 있다라고 출동할 때는 무조건 총기를 휴대해야 되고 거기서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경찰이 총을 쏘는 것을 허용해야 돼. 문제는 테이저건도 못 쏜 놈이 총을 준들 쏘겠냐는 거야. 여자 경찰. 얘는 그 순간에 너무 놀래서 뭐 부르러 갔다. 뭐 119 불러러 갔다. 뭐 횡설수설하고 자빠졌는데 지가 트라우마가 생겼다 어쩌고 하고 자빠졌어요. 자, 그래서 여자들은 경찰로 뽑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한간에 엄청 나오고 있어. 그런데 테이저건을 못 사용한 이유가 희한한 게 코로나로 경찰의 학교에 있을 때 사격 훈련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테이저건 훈련도 안 해서 그렇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해. 아니 코로나와 경찰이 사격하는 게 뭔 관계가 있어? 경찰이 다닥다닥 붙어서서 쏘나? 띄엄띄엄 떨어져서 쏘잖아. 마스크 끼고 쏘면 되지. 무슨 변명을 하고 자빠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저 스토킹 사건, 인천 빌라 사건에 경찰들이 이제는 완전히 직업화되어 버렸다. 동사무소 공무원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경찰이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공무원 직장을 구하라는 애들이 시험 쳐서 경찰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뭐 국업 동사무소 공무원 시험 치고 어떤 애들은 경찰 치고 그 왔다 가면서 다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을 하는 애들 중에 경찰로서의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그리고 경찰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체력적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보지 않고 시험만 필기 시험만 치고 나면 거의 특별한 하자 없는 한 다 경찰이 발령이 나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 일본에 내가 경찰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 봐서 키가 요만한 일본 여자들 작잖아. 150cm대의 여자 경찰이 이 치안을 갖다가 남자 경찰을 도와가지고 둘이서 발을 넘겨뜨리가 수갑을 채우는 장면을 봤어. 유럽도 그래. 거기에 여자 경찰이고 남자 경찰이고 예외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한국의 잘못된 지금 페미니스트 풍조가 정치권부터 온 사회에 만연하면서 여자 경찰들은 스스로가 위험한 일에서 예외인 것처럼 처신한다고 지금 한간에 비판이 바다에서
왜 몇 년 전에 대림동에서 진화바로 나섰는데 남자 경찰이 쩔쩔매고 범인한테 당하는데 여자 경찰이 멀쩡하게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 자, 그래서 남혐 여혐 문제와 이렇게 엮여서 여자들이 경찰을 왜 뽑느냐.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몸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무력을 보유하지 못한 여자가 경찰로 되는 부분은 직종을 제한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무조건 경찰 숫자를 남자 반, 여자 반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여성을 뽑아야 된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아. 경찰이라는 것은 특수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 항상 범인과 맞서고 싸워야 되는 직종이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여성은 시험만 보는 여성, 그런 여성은 내근에서 사무만 보게 하고 아니면 여성 피해자들을 상담하게 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순찰을 도는 대다수의 이 순경 경찰들은 일정한 체력 조건을 갖추고 담력을 갖춘 여성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남자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봐. 이번에 보면 경위 달고 있는 애, 아마 걔는 순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위까지 갔을 건데 출동까지 해놓고는 경위면 간부잖아. 그런데 뒤에 쳐져서 몸살이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 그래서 경찰을 뽑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신체적 조건과 정의감, 그리고 또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력, 이런 것들이 경찰 조직을 뽑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 대학을 나는 폐지시켜야 된다고 봐. 그래서 경찰이 진급을 할 때는 철저하게 실적과 또 그 내부의 시험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간부로 출발해서 새파란 20대 중반에 그래서 쭉 올라가서 고위직들을 다 차지하고 밑에서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 승진을 갖다가 못해가 어떤 사람은 경사에서 끝이나 경위도 못해. 경찰이 얼마나 인사 적체가 심한지 경사에서 경위 인사 적체가 거의 3배수의 적체가 있다 했지, 정원보다. 그래서 경찰 대학을 없애버려서 누구든 경찰의 고위직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시험 치고 하면 실적 더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보상 체계를 확실히 갖춰야 되고 또 경찰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해서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군에서 특전사에 있던 사람들, 군에서 특수부대에 있던 사람들, 제대하면 경찰에서 우선적으로 적정한 시험만 합격하면 간단하게 채용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경찰이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범인들이 두려워하도록 해야 되고 경찰의 총기 사용도 테이저건은 무슨 테이저건이야. 칼 들었다 하면 총을 바로 뽑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쏜다 하고는 바로 쏴버리게 해야 된다고 봐. 그래야 공권력이 지켜진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봐. 근데 제가 요즘 이 플래카드스 하면서 동네의 지구대 경찰이 우리 플래카드스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괴롭히고 갈구는가를 봤어. 자, 이 정치적 사건은 동네 지구대 하는 순경도 와서 갈가, 젊은 애들이. 그런데 정작 범인 앞에 가면 도망을 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냐? 갑자기 딴 데로 갔는데 경찰 조직 개편을 철저하게 해서 싸울 수 있는 경찰로 만들어야 돼. 문가리가 정치 경찰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경찰은 확 바꿔야 돼. 알건? 근데 아직 말이요, 오늘처럼 화난 적은 별로 없었어. 사명감 1도 없이 밥벌이로 정략한 경찰, 내 총을 받아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날 수 없어. 그리고 황 대표하고 행명21 플래카드스 괴롭히는 정치 경찰들, 내 폭탄을 받아라!